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를 보겠습니다. HLB 그룹주, 특히 HLB가 유상증자라죠. 자, 유증액의 90%를 미국의 법인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엘레바 해야겠다는 얘기죠. 엘레바에게 이제 그 리보세라님이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이뮤노테라피틱스? 많죠? 베리스모도 있고 많은데, 엘레바에서 그 리보세라닙을 진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HLB가 승부를 보려면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무조건 리보세라닙이 큰 승부가 나야지만 HLB가 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증에 대한 많은 자금을 엘레바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저러한 모든 뉴스 제가 알려드렸죠. 리보세라닙이 FDA에 성공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말든, 선약낭상과 관련해서 NDA를 신청하든 말든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자리만 깨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거를 몰라도 어차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주가가 벌써 떨어지고 자리를 깨게 되는데 HLB는 잘 지켜주고 있죠. 일단 오늘이 5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올려주면 더없이 좋고 42,800원이에요. 설사 5개월선 위에 못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20개월선만 단단하게 지켜주게 되면 이 주식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요. 잠깐 대차거래 좀 볼게요. 뭐 상한수, 신규수량 상한수량 나왔다 들어왔다 많이 하죠. 이걸 너무 믿지 마. 이건 참고 상황이지. 이게 중요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알았으니까 20개선만 깨지 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대차거래를 잠깐 보게 되면, 뭐 비슷하게 나오죠. 나오는데 20개선, 즉 장기적인 지표는 20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물론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20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역시 종가상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달에 20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렸죠. HLB 지금부터 심심할 거라고 알려드렸죠. 이제는 모든 결과를 보고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뛴다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하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기간 조정을 하는 와중에 절대적으로 월봉에서 20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HLB 제약은 조금 아슬아슬해요. 자, 20개선 자리 깼고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순간 잘못 떨어지면 이렇게 10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10개월선 근처가 오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주봉에서는 추세를 깼죠.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선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더 떨어지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고, 신규로 지금 사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엘테가 좋죠. 엘테는 20개선 위에서 끝날 확률이 엄청 좋죠. 무조건 20개선 위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번 달에 20개선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5개월선이 20개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지금부터 20개선 근처에 다시 매수.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20개선 뚫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고점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가 전혀 밀리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원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5주선 위에 있거나 6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걸 해내고 있는 게 HLB 테라피틱스이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일봉에서도 자리 잘 잡고 가고 있죠. 자, HLB 글로벌은 크게 뭐 메리트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원체 주가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잘 꼼꼼히 잘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주봉의 다중바닥이죠. 겁내지 말고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로터스는 뭐 지금 오늘 반등하든 말든 일단 하지 않는 걸로 20개선까지 밀렸다가 해야 맞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제가 자리가 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급등했었죠. 살짝 8% 갔다 떨어졌는데 결국 5,000원만 안 깨도 될 것 같아요. 5,000원 깨도 앞에 대량거래 때문에 눌릴 수는 있어도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는 있는 거고, 자, 유틸렉스가 많이 밀렸습니다. 뭐 상한가 갖다 밀린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일단은 월봉에서 5개월선 못 지켜주게 되면 오늘 이제 장후반에 못 지켜주게 되면 바닥 다시 와요. 이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되고, 일단 상한가 갖다 떨어진 거니까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NK맥스도 다시 올선 깼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셨던 손절 타이밍이 되고, 이전 바닥, 즉 저점이 11,800원대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바이오로직스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뭐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에 터진 대량 거래 때문에 이 대량 거래 이분들이 끌어올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는 5일선 돌파 안착해줄 때 그래야지 5일선 깨면 팔기 때문에 반드시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주는 게 맞아요. 파마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우리바이오도 역시 5일선 돌파해주면서 하는 게 나아요. 이 친구는 앞에 크게 뛴 이력이 있죠. 지금 거래량이 잘 터져 들어왔는데 이 위치가 사실은 월봉에서 높지 않은 여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 이식겨선이 저렇게 고약해요. 이식겨선 한번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돌아나갈 만한 때가 됐으니까 일봉에서 5일선 돌파해줄 때 매수 이해하셨죠? 5일선 돌파해줄 때 매수하시면 앞에 뛴 이력이 있기는 또 뛰고 아마 다음 달인가가 저기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마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대마 관련주죠. 자, 화일약품도 지금 매수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나 위치가 나쁘지 않은 거고. 매드팩토는 자 5일선 깨면 손절이긴 한데 일단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잠깐 조심은 해야 돼요. 지금 사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번 달 종가상 5개선 이해만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 사면 되는데 5개월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5개월선 지켜주거나 이전 바닥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자, 진원생명과학, 차바이오텍, 그리고 진우맨 컴퍼니까지 전부 다 5일선 못 돌려놨죠. 유일하게 진우맨 컴퍼니만 5일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5일선 기준으로 진우맨 컴퍼니 대응하는 게 맞아요. 아직 진원생명과학하고 차바이오텍은 자리는 가격은 싸요. 가격은 싼데 5일선을 못 돌려주게 되면 아직 추세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클론을 봅니다. 에클론이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제 떴다가 떨어졌는데 자, 오늘이 월 말이죠.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개월에 사시면 돼요. 5개월선. 여기 사시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개월선 기준이 제일 좋아 보여요. 자, 셀트리온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냐면 앞전에 벌써 한번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거고 참 어차피 이제 셀트리온 장만 회복 못해줬는데 3, 4병 이슈도 있고 이 친구는 어제 알려드렸듯이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사나가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길게 보면 나중에는 수익권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이 세 종목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기나목을 갖고 보는 게 좋고 셀트리온 그룹주보다는 아마 HLB 그룹주가 더 행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많이 밀어붙이죠.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아진산업, 우리산업 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오니까 대신에 지금 이런 거 있죠. 왜 시장이 너무 한 번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좀 반등해주고 있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변동 보기 심하긴 한데 자, 이런 친구들이 보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가 우리나라 지수도 완벽히 우하향이죠. 지금 코스피도 우하향이고 코스닥도 우하향이죠.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좀 텀을 갖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어제 사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돈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매달 꾸준히 사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금 떨어지는 소나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이번 달에 좀 많이 사놨으면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좀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 우리나라 지수가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중기적으로 추세도 못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하향이에요. 또 하나가 20주선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달성해 준 적이 없죠. 자, 언제냐면 이때 깼어요. 이때 22년도 1월 달에 깼고 22년 4월 달에 못 돌려놨고 결국은 6월 달에도 못 돌려놨고 자 8월 달에도 못 돌려 급락을 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차피 가야 어딜 가냐면 790포인트까지밖에 못 가요. 맞고 또 떠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5주선에도 돌려놔야 시장이 살아나는 건데 전혀 못 살아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급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기차 관주를 안 샀는데 막 급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이 캐스트 코리아처럼 한 번에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거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사는 게 좋아요. 꾸준히 사는 게 좋고 삼봉모터스는 60주선만 깨면 돼요. 살 자리는 좀 없어요, 이 친구. 좀 애매하고 다른 대유AP나 캠시스가 됐든 상진브레이크가 됐든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도 결국은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상원의원도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을 해줘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기차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은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자, 현대차가 우호적 가격 환경 지속 낙폭과대. 제 생각에도 지금 현대차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현대차도 그냥 꾸준히 대형주니까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현대차는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죠. 자, E&D 얘기가 있어요. 2차 전지 수요 증가 대응, 새만금 공장 착공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로서 2차 전지 사업을 키우겠다는 얘기인 거죠. 2차 전지를 볼 때 우리가 제가 2차 전지 항상 알려드렸는데 너무 높은 종목을 사지 마요. 이제 E&D는 저런 이슈가 있긴 한데 월봉해치가 낮죠. 낮아요. 굉장히 낮고 대신에 추세는 무너져 있죠 지금. 그런데 오늘 금요일 종가상 20주선만 2회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좋아질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쫓아가 사지는 말고 요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사지 마요. 자, LNF, 에코프로비엔까지 제가 월봉해치가 너무 높다고 그랬죠. 다 우하향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하고 주식을 살 땐 제가 좌측선에 살았죠.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이 시켜서 깼다. 다음 달에 못 돌려나간다.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2차 전지 시장이 좋다는데 얘 왜 떨어지지?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서 수혜를 받을 건 다 받았어요. 왼쪽 산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지 오른쪽 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LNF도 마찬가지죠. 어면 지금 오른쪽 산이죠. LNF가 이 시켜서면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그런 생각하겠죠. 18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어차피 다시 26만원 올 거야.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시켜서는 깨자마자 다 무너져요. 주식이 회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는 이거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예전에 8만원, 9만원 간다고 하니까 월봉 최고점에서 10만원 간다고 난리가 났었죠. 아니에요.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지겠구나. 깼습니다. 깼어요. 이때 깼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깨졌죠. 자, 5개월 선 깬 것도 위험한데 20개월 선도 깼죠. 예.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큰일 났다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여기서 큰일 난 거예요. 20개월 선을 깬 순간 큰일 난 거라니까요. 쭉 밀렸죠. 자, 쫙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지금 LNF가 아무리 좋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안 살 거고 멤버님들한테 사지 말라고 그래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처럼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완벽하게 깼고 만약에 20개월 선도 깼다. 아무리 LNF란 회사가 좋아도 삼성전자 회사가 뭐가 나빠? 엄청 좋죠. 아무리 LNF 회사가 좋아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2차 전지 시장이 온다는데 얘는 왜 떨어졌지? 그럼 뉴스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차익실현. 누군가는 차익실현하네요. 이렇게 내보내면 그만인 거예요. 뉴스를 믿지 마요. 이해하셨죠? 절대로 월봉 고점이나 추세가 깨지고 있는 우하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첨보도 마찬가지죠. 자, 첨보를 봅니다. 자, 첨보도 예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좋은 이슈를 받았거든요. 우상향 영역이야.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첨보를 좋다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런데 첫 번째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나 이제 우하향 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첨보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시장하고도 상관없어요. 많으신 분들이 시장이 무너져서 잠깐 첨보 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어차피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여기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도 깼죠, 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이제 어디 갈지 몰라요. 여기 매물대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가격이 정확하게 17만 3천 원이에요. 지금 17만 7,700원인데 17만 3천 원을 깼다. 어디가 오냐면 여기가 와요. 자, 첨보에 대한 좋은 뉴스는 벌써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알려드렸죠. 원래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월봉 고점에서 나와요. 무슨 모든 나쁜 뉴스는 다 여기서 나오고 주식은 나쁜 뉴스가 나오고 싸게 살 때 지금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사는 거예요.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서 나오게 되고 우하향하고 있는데도 자꾸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좋아 우하향인데 큰일 났지 이제. 이거 저점 깨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꾸 첨보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거든요. 우하향하고 있는데 얘랑 한신기계랑 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신기계가 반토막 났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원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전에 현대모비스가 자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우하향하고 있는데 자꾸 뭐 어떤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하향하고 있는데 자꾸 현대모비스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텔레비 보다가. 아니 월봉 최고점에서 긴 꼬리 달았고 5개월 선도 깼는데 위험하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5개월 선 깨자마자 큰일 났다. 빨리 빠져나와야죠. 빨리. 그런데 20개월 선도 깼죠.
그러니까 추세가 완벽히 깨진 거거든요. 여기서 자꾸 현대모비스 좋다하고 현대모비스 사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중장기적으로 기대목을 갖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사기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추세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꼼꼼히 매달 꾸준히 사시면 되지. 살려면 지금 이렇게 주식이 쌀 때 또 여기서 사야지. 나중에 전기차 시장 열려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가 있는데 좋은 뉴스가 싹 떠 있을 때 사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전기차 관련주에서 많은 악재가 나오고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결국 전기차 시장은 오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 포트에 전기차 관련주는 있어야 되고 내가 2차 전지를 산다 하더라도 우아향하고 있는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사지 마요. 첨보 같은 친구들도 분명히 월봉에서 우아향이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첨보가 우상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첨보 우상향 중인데 이게 지금 왜 팔으라고 그래요? 우하향한 중이죠.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첨보를 사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저점이 어디냐면 21년도 4월 달에 지켜준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한 번쯤 사볼 만한데 그래도 사는 거 아니에요. 깨자마자 뚝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자꾸 2차 전지가 미래 가치가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이 온대. 2차 전지가 좋다는데 야는 왜 이렇게 박살이 나지? 본인이 높게 샀잖아요. 앞전에 벌써 2차 전지 시장 다 보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 HN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아니 굳이 살려면 이런 애를 사야죠. 아직 안 올라갔는데 얘를 사야죠. 얘를. 그래서 5개월 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지금 사는 거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20선 지켜주고 있죠. 지금 매수. 20주선 깨자마자 손절. 그래놓고 20주선만 안 깨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럼 얘가 어딜 가겠어요. 깨면 당연히 손절하면 그만인 거고 안 깨면 여기 날아가겠죠. 야 2차 전지 시장이 어때? 그거는 에코프로 HN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지금 우아향하고 있는 첨보나 에코프로나 에코LNF 얘네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뉴스나 그런 이슈는 무조건 월봉 바닥에 있는 애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월봉 높은 데서 우아향하는 애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좋은 수혜주라는데 얘 왜 떨어지고 있지? 첨보 지금? 당연하죠. 우아향 중이잖아요. 우아향. 이거랑 HMM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HMM이 민영화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제가 하루 뛰든 말든 이거 하루 뛰었다고 그래서 야 드디어 추세 전환 됐는가 봐. 드디어 12% 뛰었어. 야 이제 HMM 살 때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어차피 20개월 선 깨는 순간 우아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HMM이 민영화를 하든 말든 난 모르겠으니까 5주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사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알고 있어야 되죠. 포스코엠텍 월봉 해치가 여기에요. 사더라도 얘네들을 사야죠. 그래야지 싸게 샀는데 나중에 리튬이 됐든 2차 전지 이슈가 떴든 간에 그래야 여기서 팔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우아향하는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가지고 1, 2억을 여기서 샀다. 이거 손실 감당 못해요.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잘 보고 계시면 돼요. 단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주식은 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첨보가 내일 상한가 할지 어떻게 알아? 저는 몰라요. 대신에 내일 상한가를 가든 말든 저는 이런 애 안 사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선에 있는 친구는 저는 절대 안 사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게임주가 엄청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낙폭은 많이 줄였어요. 우리 그 사우디 왕자님이 가끔 네옴시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훈풍을 많이 줘요. 자, 사우디 게임 산업 54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세자 자회사 지분 투자 내력이 있는 친구가 넵튠이에요. 넵튠을 잠깐 볼게요. 알았어. 이력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월봉치가 낮아요. 그러고 우측산에 있긴 한데 옆으로 오래 쉬었죠. 자, 주봉을 봅니다. 5주선만 돌려놓으면 돼요. 12,100원이기 때문에 올려놨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오늘 같은 날 14% 갈 때 쫓아가지 말고 지금 매수죠. 지금 매수. 그냥 5일선 깨면 손절할까 그러다 지금 매수하시면 돼요. 다른 게임주들도 사실은 볼만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적으로 게임은 겨울에 강해요.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주에 있거나 5개월 선을 회복해주고 있는 친구들 WGMG라든가 컴투스가 만약에 회복해준다거나
뭐 액션스퀘어, 특히 미투제 미투는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조정받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 가져도 되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항상 겨울에 수익 나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게임줄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한 10월 말 11월쯤에는 제가 그때부터 게임주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의 그때 흐름이 좋아질 거니까 그때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로봇주도 희한하게 겨울에 잘 움직여요. 근데 로봇주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많은 종목들이 좋아 보이진 않고 제가 알려드렸죠. 로보티즈 정도가 그냥 LG에서 인수한 회사 중에 제일 나아요. 자, 이번 달이 다 끝나가는데 5개월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그냥 5개월선 근처 매수. 자, 주봉에서도 지금 이선 지켜주고 있죠. 오늘이 매수 타임이란 거예요. 240은 깨자마자 매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하권에서 탈출했는데 230 찍고 날아가고 이번에도 역시나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230 찍고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식은 대응형이라고 했죠. 아, 그냥 240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깨면 바로 손절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줄 알지를 바로 결정해 주는 거. 이게 좋아요. 자, 영우디 SP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떨어지고 있죠. 시장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 이전 바닥들만 안 깨면 10월 달에 주가가 살아났을 때 다시 로봇 관련 이슈로 뛸 수 있어요. 한 번 뛴 친구는 또 뛰어요.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분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또 뛸 확률이 큰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서 문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시장 떠나지 말고, 아하, 나한테 엄청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니들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요. 떠나지 말고 단지 단타를 할 거면 내가 기준을 정해놨으면, 계획을 세워놨으면 자리를 깨면 딱딱딱 손절하고, 자리를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자, 테마별 시세를 잠깐 보니까 미디어하고 피팅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미디어는 단기 테마성 이슈가 강하게 조심해야 돼요. YTN이 왜 날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올라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월봉 H가 엄청 높죠, 이거. 그러니까 단타 단기를 내가 엄청 잘한다. 그럼 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고수분들 아니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 사지 말고, 또 하나가 IMBC도 자리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제 거의 한 50% 이상이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이게 3,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특히 월봉 고점이죠. 코리아 FT를 여기서 물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욕심 피우고 절대 쫓아가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한국경제TV나 얘네들은 바닥권이니까 사실 얘네들 물려도 되는데, 어차피 대장주 무너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고, IHQ는 실질적으로 좋은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재무가 원치 안 좋고 동전주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지는 마요. 일봉에서 5일선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실어볼 만한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테마별 시대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피팅, 관이음 밸브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피팅, 관이음 밸브의 독보적인 애들이 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분류가 됐는데 누구로 분류가 됐냐? 하나가 태광이고 하나가 성광밴드. 이 얘기는 제가 2, 3년 전부터 해드렸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광하고 성광밴드는 밑에서 월봉 바닥에서부터 사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자리가 높긴 해요. 특히나 성광밴드 같은 친구들은 제가 이때부터 알려드렸으니까, 태광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오래된 매물이 잘 알아요.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냥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쭉 돌고 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태광은 5개월 선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깨지 않으면 손절. 그러면 5개월 선 근처에서 내가 사기로 계획을 잡았으면, 매수했으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자기 혼자 8%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획 영역인 거예요. 이건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제 알려드렸듯이 조선기자재주가 물론 KSP가 잘 못 올라가긴 하지만 KSP를 비롯해서 많은 조선기자재주들이 대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다음 달이나 하반기에는 조선기자재주들은 아직도 주도주예요. 그런데 조정이 세게 들어온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럼 세게 들어와서 바닥에 있으면 나는 사야죠. 나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선기자재주를 절대 회피하지 말고, 대신에 대표주들보다는 항상 조선기자재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리튬 관련주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갈게요. 자, 리튬 관련주가 몇 개가 있죠. 그중에 특히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강원에즈가 제일 빨리 뛰어나갔었고, 미래나노텍이 대장주긴 한데, 제가 알려드렸죠. 미래나노텍이 대장주인 거랑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제가 이런 데 사지 말라고 그랬죠.
고점이잖아. 얘 월봉 고점에 샀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 손실권이에요. 이날 하루만 그냥 잠깐 단타 단기로 보라고 그랬죠. 21선 깨고 있고 지금 그죠? 월봉에서 이치가 아직도 높고 연봉에서도 높아요. 얘를 어떻게 사? 사상 최고 1년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를 치면 아파트가 1년 가격 중에 지금 최고 높을 때 여기서 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이유도 없고 중기 추세인 5주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은 아예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가 평생 볼 일이 없다. 그럼 나는 뭘 살 거냐는 거죠. EV 첨단 소재를 봐야죠. 자, 월봉을 봅니다. 이식겨서를 다시 밀고 내려왔죠. 지금 월 말이기 때문에 얘를 못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기다리면 돼요. 안 그래도 여기서 못 사가지고 이걸 못 먹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좋은 자리가 또 오네. 자, 이번 주 종가상 5주선을 지켜주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매수. 이해하셨죠? 그럼 리튬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21선 지켜주면 다음날 또 떼요. 그러면 일단 오늘 너무 불안하고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냥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그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나인테크도 좀 기다렸다 5일선에 돌려놔야 되고 성우하이텍도 5일선만 돌리면 되는데 성우하이텍이 지금 굉장히 난데까지 떨어졌죠. 이 친구도 리튬 관련해서 이렇게 떼어요. 잘 뛰니까 지금의 성우하이텍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저점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포스코 ICT 특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엔 아까 알려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의자 이전 바닥들만 안 깨면 상당히 사볼만해요. 월봉 120겨 선자리죠. 그러면 나는 주식을 포스코 엠텍을 예전에 우리가 제가 어디서 봐드렸냐면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못 샀더니 여길 날라갔어. 아깝죠. 다시 왔어요. 조루에게를 또 준 거예요. 또 이런 데 갔을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공포감에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내가 포스코 엠텍을 지금 샀어. 그래 이렇게 된 거 6개월만 기다려보자. 아니 이런 마음으로 사면 돼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손절치게 되고 팔게 되고 계좌의 손실이 커지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길게 보시면 돼요. 자, WI는 무조건 피하는 걸로. 물론 그 리튬 플러스인가 거기서 이제 증자가 참여해져가지고 수혜를 보긴 하는데 무섭죠, 이 친구. 무서운 건 하지 마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좋아질 거라고는 했는데 저는 무서운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아, 무서운데 주식을 어떻게 해? 그러면 바로 손절치게 돼요, 무서우니까. 자, 강원에너지도 관심권에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고 자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는데 5주선 근처가 좀 아슬아슬하죠. 도대체 어디서 살 자리가 없죠. 그냥 욕심 부리지 마요. 물론 21선만 안 깨면 매수 올만해요. 종가상.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안 깨면 매수 깨자마자 손절. 왜 깨자마자 손절해야 되냐면 이런 데는 그냥 깨도 손절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너무 높죠. 주식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면 살만한 종목이 있는데 엔캠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월봉 5개월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도 이 선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굳이 사려면 시장만 멀쩡하면 그러니까 주말에 또 이제 미국 증시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멀쩡하면 그냥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들도 버리지 말고 일단 살짝 애플바이 관련주들이 이제 밀렸다 돌아나갔다 이렇게 행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애플페이 관련주들 이슈 살아있어요. 시장이 너무 무너져서 떨어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좋은 자리가 있는 종목들은 살만하고 제가 멤버님들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섹터가 안 죽었어요. 지금 살아나고 있죠. 이게 피팅도 조선기자재주예요. 조선기자재주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월봉대 바닥이 왔을 때 버리지 말고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저녁 일반 실방 없어요. 일반 실방 없고 연휴가 길어서 제가 토요일 날 내일 오후 10시에 할지 오전에 10시에 할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3일 안에 우리가 실방을 진행할 수 있으면 제가 오전에 할 거고 그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가입하신 골드분들, VIP분들이 많아요. 제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멤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잠깐만 썸네일 뜰 거예요.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오후장 잠깐만 썸네일이 좀 이따가 12시 반쯤에 뜰 건데 요걸 클릭하시면 골드 멤버 이상 분들은 또 만나요. 그래서 장중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살만하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본인의 판단을 섞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종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아직도 멀쩡한 것 같죠? 참전지하기 좀 숙소서 그렇지. 잘 가죠, 태광. 태광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 보고, 자, 이번 달 한 달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특히 9월 달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 힘내시고, 시장 안 없어지니까 또 겨울이 되면 또 산타 랠리도 좀 있고, 또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올해 산타 랠리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배당주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주식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드디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